탕노회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탕노비 마지막 3.1절 행사를 마친. 그동안 고생했어. 박수! 뭘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 이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70년간 해결을 못했어.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 어려운 문제를 그 전에 마지막 3.1절 행사했으니까. 예, 이제 마지막 3.1절 행사가 끝났습니다. 예. 안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선조들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 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름답다 나의 하루는 너를 사랑해서도.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손주들한테 그래요. 우리는 독립투사의 자손들이다. 나의 마음에 깊이 새긴 소망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른다. I'm a Korean, I'm from Korea. 너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 I'm a Korean, I'm from Korea.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어.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이야.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거든. 고생했네. 잘했어.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정말 느낌이 새롭네요. 5년 광복절과 3.1절 행사들의 주요 장면들을 모은 영상인데, 우리 정부 시작하고 나서 5년 동안 51분의 애국지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 영상을. 네. 그리고 또 제일 밑줄에는 내가 잘했다는 것도 있고.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자, 근데 내가 오늘 이제 대선 직전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한반도 문제, 차기 정부도, 차차기 정부도 이 한반도 문제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50년, 100년이 달라질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나? 그중에 탁현민의 역할은 뭐였냐? 주제에 비해서 제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나서 근데 뭐 오늘 뭔가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말을 하세요. 우선 이제 핵실험을 하고 평창이 실패할 것이다는 얘기 나오고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핵버튼이 있네 어쩌네 막 난리가 났었잖아. 그게 2017년이에요. 네, 대통령으로 취임하시자마자 핵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말폭탄을 서로 죽었지. 전 주고받고. 세계 언론의 탑에 걸렸었지. 그래서 계속 위험했던 상황에 저희가 갑자기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일 초반부에 기억에 남는 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도 온 적이 있고 4시에도 빨리 나오라고. 새벽 3시 빨리 나오라고? 그게 뭐냐면 미사일 쐈을 때. 쏘면은 새벽에 바로 전화가 와? 그렇죠. 빨리 오라고. 처음에는 새벽 3시에 내가 가서 미사일을 할 게 뭐가 있나? 싼 내가 국방개혁 비서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쌌어요. 판문점 회담을 할 때 우리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치셨죠?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회담장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 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라고. 그렇지. 네, 그랬던 기억이 새롭네요. 초반부에 있었던 일 중에. 첫해 그게 워낙 자주 있었던 일이라 네. 많이 썼어 그때. 그래서 뭐 코리아 리스크라는 말도 그렇지. 예, 계속 나오고 그랬죠. 그랬어요. 그게 첫 해예요. 문 대통령이 그때 소위 이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베를린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문 대통령의 프로세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부 좀 하셨구나. 그때 현송월 기억나세요? 예. 그쪽에 이제 탁현민 역할이라고 알려진 현송월 단장이지. 그렇죠. 그 당시엔 삼지연 관현 악단장의 자격으로 왔고 그 전에 베를린 선언이 무척 중요해요. 무척 왜냐하면 중요하지. 지난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얼개는 전부 베를린 맞아요. 선언에서 선언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이었어요. 현송월 단장이 왔어요. 그 국립극장에서 처음 만났잖아. 국립극장에서 만난 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만났잖아. 만났죠. 만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이 응원단과 공연단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사전에 점검차 현성월 단장과 통전부, 우리나라 따지면 통일부 정도가 되겠죠. 저 관계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게 진짜 10몇 년 만에 북측 인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었고, 근데 젊은 여성이 왔다는 거에 그렇지. 상당히 굉장히 놀라워했죠. 왔었어, 그때. 군복 입고 그런 사람 올 줄 알았는데 네. 세련된 여성이 왔잖아요. 오히려 그 맞상대였던 남쪽 통일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북측 인사들 같이 보이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림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10년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지.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만나게 된 건 이 대통령이 그 두 번째 공연을 직접 보러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였어요. 첫 번째 강릉 공연도 되게 센세이셔널 했죠. 맞아.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걸그룹 같은 모습을 한 북측의 예술단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들도 처음 공개가 됐고 한복 입고 할 줄 알았더니. 예. 그리고 우리 노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갔냐 하면 남쪽 대통령이 북쪽 음악을 듣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일 텐데 뭔가 하나 남북이 같이 하는 게 있어야만 진일보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에 부탁을 해서 그거를 요청을 해라. 근데 저한테 돌아온 대답은 씨도 안 먹힌다.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현성월이 아무 대답을 안 한다. 그리고 계속 피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끌려지다가 공연 하루 전날이 된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럼 내가 가서 직접 한번 설득을 해보겠냐. 제가 가겠다. 갔는데 그게 이제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고
저는 그를 알지만 그는 저를 모르죠. 그렇지. 그때는. 그래서 옆에 가서 이러저러한 일로 왔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러더니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다른 일만 보는 거예요. 피해. 예, 한 2시간 가까이를 제가 기다렸는데 저도 그런 데서 또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진 않잖아요. 잘. 근성도 있다 예. 나도. 약간 근성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녔어요, 진짜.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잠깐만. 그게 실제 대사야? 네.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캐릭터를 못 만나본 거죠. 왜냐하면 늘 공식적인 딱 각 잡힌 사람들과만 공식 있었으니까. 거절을 했는데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현성월도 단장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고 그게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딱 정해진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양쪽에 다 허락을 받은 다음에 딱 만나거든요. 근데 탁현민 가가지고 나 좀 얘기 좀 해요. 웃기다 이거. 잠깐이면 돼요. 뭐, 잠깐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날은 결국은 얘기를 못 했어요. 당일이 됐어요. 당일 아침에 일찍부터 제가 가서 이제 뻗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우리 대통령이 북쪽 공연을 보고 박수만 치고 끝난다? 이게 영 찝찝한 거예요. 거기 안 찼- 뭔가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는데 리허설을 하고 있길래 똑같이 했는데도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그냥 쑥 따라서 대기실로 그냥 가고 문을 딱 잠갔어요. 그래서 문 잠가버렸어. 네, 문 잠가버리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지금. 아니 저놈 저거 스토커 저거.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앉아봐요. 아니 그때 난 진짜 되게 다급하니까 잠깐 앉아보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평양에 갔는데 남북이 같이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괜찮겠냐? 욕심이 없다. 딱 하나만 놓자. 그러니까 뭘 넣고 싶으냐요. 그래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우리 가수 한 명만 같이 부르자. 끼워 넣어줘라. 네, 우리 가수 한 명만 딱 넣어달라. 그래서 같이 부르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미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 나중에는 내가 그 입장이어도 진짜 어려웠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손에 날 딱 보면서 그러면 우리 버전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 남쪽이랑 북쪽이 부르는 게 조금 달라요. 가사도 좀 다르고 편곡도 조금 달라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에서 오는 통일인데 뭐. 이게 예. 지금 처음 밝히는 국립극장 대기실에서 현송월과의談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소녀시대 서현 씨한테 연락을 하고 서현 씨가 그날 아마 집에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콜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미장원에 와서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당일날 아침에. 네, 당일날 아침에 재밌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바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불렀던 게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정서도 전달하고 할 수 있잖아. 중요한 일은 그런 순간에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장면들을 듣고 싶은 거야 오늘. 자, 그리고 나서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에 가요.
심지어는 청와대로 와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이 두 분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죠. 그렇지. 참석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 네, 청와대로 오게 되죠. 그 청와대로 온다는 걸 하루인가 이틀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은 적이 없는 사건이란 말이지. 그들 표현대로 하면 그 백두 혈통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고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그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유작을 몇 개 남겼었어요. 유작 중에 하나가 한반도 지도가 그려 있고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공식 포토를 찍는 자리에 뒷배경으로 만들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절묘하게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 거꾸로 우리가 평양 가서 공연한 적 있잖아. 그때는 거꾸로 역할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때는 이제 현성월 단장이 와가지고 탁현민 쫓아다닌 거 아니야? 잘 됐죠, 아주. 남북 간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해본 일이라 북쪽도 무척 낯설어 했고 조용필 씨가 평양 공연하고 나서는 끊겼었으니까 처음에 그쪽이 올 때도 뭐가 가장 끝까지 문제였냐면 자기네가 무슨 노래 할지 가사 곡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 미국 승냥이 이런 거 하면 어떡해? 장군님 은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V 중계하고 있는데.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네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와서야 딱 주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문제되는 노래들이 없었는데 똑같이 했죠, 제가. 가사 달라고. 나중에 준다고. 아직 안 정해졌다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아니, 이번에는 평양에 사전 납사를 자기가 갔을 거 아니야. 실은 평양에 사전박사 가기 전에 판문점에서도 미리 만났었고요. 네. 판문점에서 미리 만났을 때 한번 대판 싸우기도 했었죠. 뭘로? 바로 이 문제로. 아, 너네는 와서 공연을 하겠다는 애들이 왜 가사제를 안 주냐. 그래서 나 천천히 알려줄게. 지금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서 너도 그때 그걸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잖니. 그래서 복수를 하고 평양에 갔어. 마지막에 출발하기 직전에 알려줬죠. 일부러. 왜냐하면 시간을 오래 주면 고민이 깊어지면 요통상이 올 수 있지. 예, 우리가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성월 단장하고는 평양 가서는 사이좋게? 친해졌어요. 이게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서로 입장이 비슷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고 또 자기도 그런 처지에 놓여봤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고 다만 이제 출연진 중에 원래는 이제 싸이를 포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현성월 단장이 했던 얘기가 저는 뭐 거기에 설득이 됐는데 그쪽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렇지. 네. 그 말을 듣고 싸이한테 얘기해서 미안해. 그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국가적 행사에서.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하고 서로 교류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북쪽에 가서 공연을 하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성월 말대로 저쪽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관람 태도와 관련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남북 간의 어떤 교류 영상들을 보면 되게 경직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박수도 잘 안 치는 것 같고 공연을 보는 매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환호를 해요. 끝나면 박수 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수가 무대에서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 곡은 뭐였고 다음 곡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무대 위에 가수가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클래식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식 공연 무대 위의 매너도 다르고
관객 매너도 다르구나. 악장마다는 박수를 치지만 사이사이는 페이지가 돼도 박수를 안 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호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북한은 경직돼서 그렇다고 오해하는 네, 거구나. 물론 제가 놀랬던 게 우리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하고 끝나면 열화 같은 함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바로 박수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그게 매너구나. 관람 태도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네. 네, 우리는 다르잖아요. 뭐 say yeah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프리가 있잖아. 그것도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죠. 우리의 그런 공식 행사의 뒤풀이는 누군가가 인사말하고 건배사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뭐 주변 도란도란 얘기하고 고생했다 하고 뭐 조금 더 흥이 겨우면 뭐 좀 더 가까이 가서 다른 테이블 가가지고 뭐 인사 정도 하는.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부어라 마셔라. 누구 와봐라 뭐. 저는 진짜 그런 난리를 신입생 환영회 때 보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완전히 바뀌어버려? 전체가 다 전체가? 집단 꽐라 상태가 되고. 집단 꽐라. 진짜로. 거기 디프리는 깜짝 완전히 놀랐어요. 거구나. 네, 완전히 경직될 건데 우리가 못 놀고 저쪽이 그런 게 많았어요. 공연 때도 우리 가수들은 의상을 보면 전부 롱드레스 같은 거 입고 다 가리고 나와요. 저쪽은 막 핫팬츠 같은 거 입고 나오는데 선입견이시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디프리 놀 때 보니까 그쪽이 더 화끈하게 놀아. 뒤풀이 뭐 노래 해보라 그러고 일로 와보라 그러고 뭐 탁 선생 노래 안 들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러고 뭐 현성월 단장은 차이가 먼저 하죠. 현성월이 작곡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피아노가 아마 전공이었고 장난 아니에요. 아마 우리 다 합친 것보다 잘 마실걸요. 현성월 단장은 말술이랍니다. 제가 한 4번 정도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초인적인 정말 손에 막 식은땀 흘리면서 버텼지 여러 번 토할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계속 시키고 노래해라 뭐 사진 찍자.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갔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공연 때 왔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현성월 단장도 몰랐어요. 그쪽에 호위총국이라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처. 그 권한과 통제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저는 당연히 합동 공연이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합동 공연이 훨씬 공연장도 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이 예를 들어 6시였으면 갑자기 공연을 7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7시로 하면 오기로 한 관객들은 어떡하냐 하니까 우린 그런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데 다시 또 조금 있다가 5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올지도 모르겠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공연을 하면 이제 중계차가 들어와서 카메라 세팅을 쫙 해놓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중계차가 한 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저건 뭐죠?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카메라 몇 대가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한 대씩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위원장만 보는 별도의 중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연 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 나가라는 거예요. 검측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거든요. 이건 뭐 전 세계가 공통적인 프로토콜이. 근데 그렇더라도 관계자들은 남겨놓는데 저도 바깥에 나와 있어요. 현성월도 저쪽에 쫓겨나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갔더니 얼마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된 거죠. 기억나는 건 그거 말고는 없어?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리허설 할 때는 약간의 신경전 같은 것도 있죠. 이선희 씨, 백지영 씨, 뭐 알리, 정인 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남북이 협연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가수들이 이제 자꾸 화음을 넣는 거지. 저쪽은 멜로디를 하고 자신 있는 분들이 화음을 넣잖아요. 흥얼흥얼 화음을 넣잖아. 현성월이 그게 좀 못마땅한 거야.
자기네 가수를 옆에 세우고 이선희 씨가 있었나? 제가 있고 현성을 했는데 그 동무도 올라타라요. 자존심이 상한 거지. 우리 가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올라타. 그래서 화음을 넣으라는 걸 올라타라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올라탔어? 올라탔죠. 양쪽이 다 올라타는 바람에 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합동 공연도 이제 하나하나 싸워가면서 끝나고 하여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사진 촬영을 가수들과 하겠다고. 그래서 영문 모르는 가수들과 매니저들이 갑자기 우르르 오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는 뒤에 쭉 서서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죠.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 뭐랄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 감정도 바뀔 것 같고. 저는 정말 0.1%도 안 되는 행운을 얻어서 저쪽 사람들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통일 문제나 뭐 외교 문제나 남북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들 분석을 할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만나면 되는데 만나서 겪어보면 진짜 확실히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 분명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남북이 통일하면 뭐 통일 비용은 얼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는 뭐고 전 솔직히 하면 안 원하다. 내가 그 사람들과 한 번이라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지. 저는 그랬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남북 문제에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게 없는 거야, 이게. 우리랑? 네. 남북이 이질적이고, 뭐, 이미 60년이 지났고, 완전히 다른 두 나라, 다 헛소리예요. 전 세계 어디 다 나가봤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봐요. 북쪽 사람만큼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도 외국인들을 보다가 제가 화가 난 건지, 날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나랑 똑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가끔 올라타라는 말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남북의 이질성은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고. 제가 평양을 육로로도 가보고 서해 직항도 가보고 제가 아마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가봤어요. 중국을 통해서도 가봤거든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 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내리자마자 한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게 김포냐 평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제일 좋은 평화의 방법은 줄기차게 만나는 거예요. 어떤 단위에서든. 저쪽에 뭐 조선중앙통신과 김어준도 만나야 되고 이쪽에 카메라맨들과 북측의 카메라맨들도 만나야 되고 한 번씩만 만나면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도 봤잖아. 3번 정도 보게 됐죠.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가지게 된 생각.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평양을 가게 됐잖아요. 판문점 회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환영 만찬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만찬에서 벌어지는데 만찬이 시작하자마자 똑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되는 문화구나, 북한에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말고 뒤풀이잖아. 만찬사를 양쪽 정상이 한마디씩 하시고 그리고 모든 수행원들이 다 있었거든요. 오피셜인데. 네. 양쪽 만찬사 하고 그럼 이제 식사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냐. 그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술 들고. 그리고 따라주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술인가의 뒤풀이하고 똑같은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상이 온 만찬 우리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내가 갑자기 만찬사 딱 끝나고 자 갑시다 그러고서 소주 들고 막 자
트럼프 한 잔 받고. 노래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바로, 되게 외교 결례부터 시작해서 막. 근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웃기다, 이거. 거기서도 결정적인 실수가 또 있어. 김영석 씨를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지코랑 에일리가 노래를 다 끝내고 김영석 씨가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김영석 씨한테 제가 반은 장난이고 반은 진짜로 이설주 여사가 노래를 전공을 했었잖아요. 한번 시켜보라고. 북한 분위기 약간 익혔어, 이제. 그래서. 그랬을까? 그래서, 뭐 어때? 분위기 봐, 이거? 완전 노는 건데, 뭐. 김영석 씨가 연주를 딱 한 다음에, 딱 얘기 꺼낸 거예요, 이제. 한번 모셔볼까요? 딱 그러니까, 분위기가. 근데 이제 이 형이, 박수 소리가 작네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질렀어. 그때 저는 눈치를 챘죠.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약간 감이 온 거야. 그래서 절 찾는데 제가 눈길을 피하고 자기가 시켜놓고. 현성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성호도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이게 O 사인인지 X 사인인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영석 씨가 마지막 부르짖었죠.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X를 냈는데 5천원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찌어찌 수습을 하고 김영석 거의 막 울면서 내려오고 제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현성원한테 가서 이거 우리가 노래를 하자. 우리가 노래를 수습책으로. 그래서 내가 왜 노래를 하냐. 그 둘이 거기 서서 막 티격태격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노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노사연 씨의 만남을 울면서 부르고 저쪽에서 김영석 씨가 울고 있고. 근데 이제 이설주 여사가 우리 묵고 있는 영빈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랑 인사차 오면서 제 노래는 서울을 가면 그때 꼭 하겠다고. 서울에 꼭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북쪽도 남쪽도 너무 빤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우리가 1950년에 전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가 됐잖아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왜 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북쪽도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통일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당대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류를 안 한다? 안 만난다? 제가 했던 일들의 상당 부분은 그 단단해진 장벽에 물고 그리고 구멍을 뚫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쁘고 의미 있게 일을 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눈여겨보면 저렇게 해서 러시아가 이긴들 그게 이긴 거예요. 저는 그 교훈을 우리는 이미 1950년에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잘 이어갈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뽑아야 되고 타케미 다시 현성월 단장을 만나서 마지막에 저랑 헤어질 때 거기 북한 음식 중에 배 속 김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꼭 먹어봐야 되는데 배를 파서 그 안에 백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그걸 먹어본 모든 남쪽 사람들이 최고의 음식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도 담근다. 다음에 오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먹으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정부 잘 뽑아야 돼. 가! 고맙습니다. 네.